혹시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쓰는 컴퓨터, 마우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오늘은요, 겉보기엔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몇 가지 소식들을 하나로 엮어서 이 현대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압박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의 한가운데에 우리나라의 아주 큰 IT 기업이죠. NC소프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직원들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그냥 회사 출입 게이트 찍고 들어가는 시간, 나가는 시간 정도만 기록했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제는 그 감시의 무대가 건물 입구에서 끝나지 않아요. 각자의 책상 위, 바로 여러분의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건 훨씬 더 깊숙한 감시가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거나 동료랑 잠깐 얘기하는 사이에 만약 딱 15분 동안 키보드나 마우스를 안 쓰면요, 시스템이 바로 자리 비움으로 딱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왜 자리를 비웠는지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아니 근데 회사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이른바 공짜 야근을 없앤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회사가 지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자, 이렇게 기업의 통제가 점점 강해지는 한편에서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정반대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대응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 금융계입니다. 와, 여긴 정말 살인적인 업무 압박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곳의 유독한 직장 문화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바로 비재무적 위법 행위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같은 문제들이 그냥 사람 사이의 갈등 정도로 취급되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인 행동 강령 위반, 다시 말해 금융 범죄처럼 아주 심각한 위법 행위로 다뤄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모든 권위가 나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그런 권위적인 에고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팀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지켜주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에코 리더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이런 움직임,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노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바로 임금을 제때 받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3단계 절차는 굉장히 신속하고 또 강력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임금 체불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사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 적발되면 최대 5년 징역형까지, 처벌 수위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무거워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회사라는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규칙 같은 외부의 압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를 짓누르는 가장 큰 압박이 그런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거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그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역설적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어쩌면 조금은 선택하게 들릴 수도 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연구 결과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꾹꾹 담아두고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암에 걸릴 위험이 평균보다 무려 40배나 높다고 합니다. 40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수치라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로스벅이라는 사람이 감정을 3가지 층으로 나눴어요. 우리가 나 지금 화났어 하고 느끼는 감정, 표정이나 몸짓처럼 남들이 볼 수 있는 감정,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무의식에 잠재된 만성적인 감정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바로 이 마지막. 우리 머리는 애써 무시하지만 우리 몸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그 깊고 깊은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정말 자신의 삶으로, 온몸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이 병명이 되어버린 비운의 야구선수 루 게릭입니다. 철마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루 게릭은요, 그야말로 궁극의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고통이나 부상이 있어도 절대 쉬지 않았고 멈춰라 하는 몸의 신호를 억누르는 걸 오히려 미덕으로 여겼던 사람이죠. 무려 2130경기를 연속으로 출전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연구자들이 보니까 루게릭병을 앓는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포나 불안, 슬픔 같은 감정을 습관적으로 꾹꾹 억누르는 패턴입니다. 결국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닫아버릴 때 몸은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직원들을 감시하는 시스템,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새로운 규칙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내적인 압박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의 지혜, 전도서의 한 구절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딜레마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하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수고하며 낙을 누리지 못하는가?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화면 너머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꼭 한 번은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